드디어 앨범 추천 6부작의 마지막 편, 국외 힙합 앨범 추천 힙스터 편입니다. 사실 전 영상인 힙합 팬 편에서 너무 근본적인 앨범들만 추천해서 지루하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됐어요.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실험적이고 디깅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듣기가 힘든 그런 앨범들로만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마 웨이브를 좋아하시거나 실험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면 매우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앨범은 카니에 웨스트의 이저스입니다. 처음부터 우주 명반이면서 동시에 매우 실험적인 음악이 나왔죠. 이 앨범이 이 영상에 나와서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은 입문자 편, 힙합 팬 편, 그리고 힙스터 편 3개에 모두 나오게 되었네요. 역시 대단한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저스라는 앨범은 일단 사운드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앨범이었죠. 5집에서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렸는데 바로 다음 앨범인 이 이저스라는 앨범에서 매우 파격적인 시도를 하며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자음악이었죠. 이 앨범에서 전자음악을 사용함은 첫 트랙부터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힙합이지만 동시에 전자음악이 매우 파격적으로 쓰여서 듣기가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 앨범은 5집에는 대척하는 미니멀리즘으로 유명하죠. 날카로운 전자음악이지만 그것을 간결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하나의 사운드에 대한 디테일을 늘려서 사운드의 질감으로 승부하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도 상당히 의미가 큰 앨범인 게 당연히 이전까지도 익스페리멘탈 힙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앨범이 전자음악과 힙합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저스라는 앨범으로 특히 전자음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실험적인 힙합 음악의 발달에 더 불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폭력적이지만 날카롭게 파고드는 가사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지만 미니멀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한 음악이 우리에게 정말 무섭게 흡수되는 그 과정을 딱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이 딜라의 도넛이라는 앨범입니다. 사실 인스트루멘탈 앨범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미국일 경우라도요. 그리고 그런 희귀한 인스트루멘탈 앨범들 중 전설로 꼽히는 샘플링의 한계를 깨부순 제이 딜라의 도넛이라는 앨범입니다. 제이 딜라는 블랙뮤직, 그것도 A Tribe Called Quest, 에리카 바두, 더 루츠 등의 아티스트의 음악을 계속해서 총괄 프로듀싱해온 천재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그런 천재 프로듀서의 가장 유명한 솔로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이라는 것의 한계를 부수고 제이 딜라만의 프로듀싱 능력을 보여준 앨범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제이 딜라가 음악에 어떤 짓들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앨범이에요. 사실 프로듀서가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을 할 때 당연히 곡을 만들어야 되니까 둘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반면에 인스트루멘탈 앨범은 본인의 모든 작곡 역량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도넛이라는 앨범은 그런 제이 딜라의 모든 역량이 담겨있는 앨범이랍니다. 샘플링에 있어서 특정 곡의 여러 부분을 잘라서 다시 덕지덕지 붙여넣는다든지 한 곡의 특정 부분의 악기를 다 떼어서 다시 조합한다든지 템포를 바꾼다든지 피치를 바꿔서 다른 느낌을 준다든지 제이 딜라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힙합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인스트루멘탈 앨범을 찾아 듣지는 않으니까 힙스터 편에 이 앨범을 넣어본 것 같습니다. 샘플링에서 보여준 제이 딜라의 능력과 그의 기교에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웃캐스트의 스탄코니아라는 앨범입니다. 서던 힙합도 하나 추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꼭 했어요. 사실 딱히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앨범은 제 인생 앨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사실 동부와 서부의 이야기는 꽤 들었어도 남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남부 힙합의 아이콘 아웃캐스트의 최고작으로 뽑히는 스탄코니아입니다. 아웃캐스트는 안드레 3000과 빅보이로 이루어진 2인조 그룹이고요. 이 앨범은 그들의 음악적 시도와 스펙트럼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작품이랍니다. 이 앨범은 사실 힙합으로 정의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섞인 앨범입니다.
드럼 앤 베이스, 일렉트로니카, 가스펠 등 그냥 편견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장르들을 모아둔 다음 그것을 힙합스러운 바이브로 변경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들만의 자유롭고 신나는 바이브가 더 잘 담긴 앨범이죠. 그래서 스탄코니아는 흥미로운 음악적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서던 힙합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한 앨범이랍니다. 그것 외에도 동부 힙합이나 서부 힙합에서 마약, 갱스터, 여자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뭔가 힙합의 아름다운 부분이나 예술적인 면모도 보여준 그런 진짜 멋있는 앨범이에요. 이 스탄코니아라는 앨범은 매우 다양한 장르가 섞였기 때문에 힙합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그냥 음악 자체를 좋아하시면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할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다 못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미스터 잭슨과 B.O.B라는 트랙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앨범은 데스 그립스의 엑스 밀리터리라는 믹스테이프입니다. 데스 그립스의 앨범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데스 그립스의 앨범은 머니 스토어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저는 이 엑스 밀리터리라는 앨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앨범을 가져왔어요. 이 앨범은 믹스테이프여서 음원 사이트에는 없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는 있어서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은 사실 인더스트리얼 힙합 혹은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시작과도 같은 앨범이죠. 데스 그립스가 인더스트리얼 힙합,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중심에 있는데 이 앨범은 그런 데스 그립스라는 그룹에 있어서도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최고작은 머니스토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믹스테이프에서 가장 먼저 인더스트리얼 힙합,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기반을 다져놓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카니에 웨스트의 이저스보다도 익스페리멘탈 힙합에 더 영향력 있었던 앨범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이 앨범은 근데 난이도로만 따지면 진짜 힙합에 있어서 최고봉 같은 앨범이에요. 그니까 본인이 만약에 조금 귀가 안 뚫리셨더라면 이 앨범을 못 느끼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니까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앨범이 좋으셨다면 머니스토어를 들어보시고요. 머니스토어도 좋았다, 데스 그립스의 맛을 알겠다 싶으시면 아무 앨범이나 잡고 들어도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앨범은 인저리 리저브의 By the Time I Got to the Phoenix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정말 대단한 앨범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2020년대 발매된 힙합 앨범 중 아직까지 이 앨범이 최고입니다. 제 인생 앨범 중 하나로 등극해버린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선 인저리 리저브의 이 앨범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인저리 리저브라는 그룹은 원래도 실험적인 힙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랩 퍼포먼스를 위주로 한 힙합곡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21년에 랩보다는 사운드의 질감에 훨씬 신경을 쓴 듯한 그런 앨범으로 돌아왔죠. 전자음악의 사용도 급격하게 많아졌고요. 오히려 전자음악을 이용한 사운드의 표현을 중심으로 앨범이 진행됩니다. 이 인저리 리저브의 멤버 중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멤버의 사망으로 이들의 음악적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앨범에는 혼란, 혼돈 등의 감정이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앨범은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딱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순서대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익스페리멘탈 힙합, 그 단어와 가장 잘 맞는 음악이며 표현 방법도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은 그냥 힙합 음악도 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쨌든 익스페리멘탈 힙합과 현대적인 힙합을 좋아하시면 이 앨범도 필청 앨범이니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리러글리 메인의 미스터 더그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제가 멤피스 힙합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36 마피아라는 그룹은 그래도 그나마 유명하니까 비교적 덜 유명한 리러글리 메인이라는 래퍼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더그 아이솔레이션은 정말 멤피스 힙합이라는 장르에 매우 잘 맞는 그 자체인 앨범이죠. 어둡고 거친 느낌의 믹싱과 사운드가 이 앨범의 분위기를 매우 잘 살렸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인의 목소리의 피치를 낮추면서 뭔가 악마가 랩을 하는 것만 같이 어두운 느낌도 매우 잘 주었죠. 샘플링도 유연하게 잘 사용하며 어둑어둑한 느낌을 잘 주었습니다. 가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폭력적이고 난해한 가사가 위주여서 진짜 그냥 멤피스 힙합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딱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어두운 분위기와 왜곡된 릴 어글리 메인의 목소리와 랩이 일품인 앨범입니다. 호러코어 힙합이나 하드코어 힙합을 좋아하시면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좋으셨다면 릴 어글리 메인의 다른 앨범들도 들어보시고 프리식스 마피아도 들어보시면서 엠피스 힙합에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얼 스웨셔츠의 썸랩 송스입니다. 외국 힙합을 좋아하시면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앨범 중 하나이죠. 얼 스웨셔츠라는 래퍼의 최고작으로 불리는 썸랩 송스입니다. 굉장히 짧은 러닝타임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동시에 절대 아쉬움이 남지 않는 묵직한 앨범이라고 불립니다. 얼 스웨셔츠만의 매력적인 톤과 어두운 프로덕션이 잘 합쳐진 우울한 감성이 매끄럽게 드러난 앨범입니다. 그런 프로덕션에 알맞게 얼 스웨셔츠가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슬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암울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앨범입니다. 앨범의 길이가 짧고 곡의 길이도 짧은데 그것들이 너무 강렬하고 완성도가 좋아서 이 앨범은 아쉬웠다는 이야기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앨범입니다. 특히 이 앨범에서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울 음악이나 재즈 음악 위주로 샘플링을 했는데 원형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샘플링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죠. 하지만 그런 음악이 꽤 매력있게 들리고 이 앨범만의 분위기를 구축해 나가는데 꽤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짧은 길이와 로파이한 느낌의 믹싱, 그리고 정교하게 느껴지는 샘플링까지 웬만해서는 깔 게 없는 앨범입니다. 그렇기에 힙합을 좋아하시면 꼭 들어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오드퓨처와 익스페리멘탈 힙합을 좋아하신다면 더더욱이요. 여덟 번째는 플레이보이 카티의 Whole Lotta Red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을 기다리셨나요? 역시 또 레이지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플레이보이 카티의 Whole Lotta Red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레이지라는 장르는 절대 쉬운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힙스타편에 넣자고 생각을 했어요. 레이지라는 장르는 그 이름처럼 뭔가 끌어오르고 미칠 듯이 뛰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르이죠. 그리고 이 앨범은 그런 레이지 음악을 카티만의 창법과 카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낸 앨범입니다. 사실 이 앨범을 들으시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운드는 그렇다 쳐도 웅얼대는 카티의 창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앨범을 아직 못 느끼셨더라면 별 생각 없이 카티의 목소리도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하고 리듬에 맞추어서 몸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레이지라는 장르와 홀라라 레드를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카티만의 창법과 추임새, 그것들을 음악과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힙합도 요즘에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레이지라는 장르가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된 것에는 이 앨범의 영향력이 가장 컸죠. 이 플레이보이 카티의 레이지에 대한 영향력은 무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지를 좋아하시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이 좋으셨다면 카티의 이전작들도 들어보시고 릴 우지 버트나 피에르 본의 앨범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앨범은 데니 브라운이라는 래퍼의 어스트로시티 익스히비션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앨범이네요. 이 앨범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스트로시티 익스히비션이라는 앨범은 데니 브라운의 정신세계를 훌륭하게 담아낸 광기에 가득 찬 미친 듯한 앨범이죠. 이 앨범은 데니 브라운과 마약에 의한 그의 정신세계를 담아냈습니다. 사실 데니 브라운이라는 래퍼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래퍼예요. 왜냐면 그의 목소리 톤 때문이죠. 톤이 굉장히 높고 그런 톤으로 뱉는 랩이 은근 거슬리거나 불쾌하게 들린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코인 입장에서 너무 좋게 들은 앨범이랍니다. 우선 앨범의 사운드가 굉장히 다크하고 난해하고요. 딱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미칠듯이 뱉어대는 데니 브라운의 자유분방한 광기의 랩이 가히 충격적인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난해한 사운드와 그 위에 그냥 진짜 미칠듯이 뱉어대는 랩의 조화가 듣고 싶으시다면 이 앨범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9개의 앨범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모르실 법한 앨범이나 실험적인 앨범 위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결국 6편이 전부 끝나면서 54개의 앨범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잘 선정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스트레스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다 완성하니까 기분이 꽤 좋네요. 앞으로 당분간은 앨범 리뷰에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